여러분이 아는 장희빈은 절반입니다.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질투하는 여자, 저주하는 여자, 사약 받는 여자. 그런데 왜 숙종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를 직접 죽였는가? 왜 신하들 모두가 반대했는데도 끝내 사약을 내렸는가? 왜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왕이 된 지 4년 만에 갑자기 죽었는가?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숙종 27년 경진년 10월 창경궁 취선당 사약한 사발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왕비였던 여자가 그 사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하들이 밖에서 울었습니다. 최석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거두어 달라고, 세자의 어머니라고. 차마 이럴 수 없다고 숙종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일을 입에 올리지 마라. 왜였을까요? 단순히 저주가 미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장영은 역관이었습니다. 중위, 양, 반, 아래 궁과는 거리가 먼 신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쪽은 더 복잡했습니다. 무속과 가까운 집안이었습니다. 굿을 했습니다. 신을 불렀습니다. 조선은 그런 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외삼촌의 연줄로 어렵게 궁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낮은 나인의 자리였습니다. 찬밥을 먹었습니다.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윗사람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록은 짧게 남겨놓았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였다.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한 번 눈에 들면 잊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궁 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숙종이 그 여자를 봤습니다. 명성황후가 막아섰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무녀의 핏줄이라고, 중인 출신이라고, 왕실을 욕되게 할 수 없다고. 장옥정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숙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았습니다. 명성황후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숙종은 어머니가 죽은 그날 즉시 장옥정을 불러들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 단순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숙종은 15에 즉위했습니다. 어린 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신하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 왕이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장옥정을 부른 것은 사랑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총에는 폭풍이었습니다. 후궁이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숙종은 그 아들을 당장 원자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인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송시열이 직접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통이 아니라고, 아직 왕비가 젊다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숙종은 송시열을 귀양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약을 내렸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를, 후궁의 아들 하나 때문에. 기사환구. 하룻밤 사이에 조정이 뒤집혔습니다. 서인이 쫓겨났습니다. 남인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숙종은 정말 장희빈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숙종은 영리한 왕이었습니다.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장희빈은 그 수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왕비가 됐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됐습니다. 중전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장옥정이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비, 조선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중인 출신이 중전이 된 것은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서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원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자리는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수권, 최씨라는 여자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단아했습니다. 절대 나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공손했습니다. 장희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숙종은 조금씩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장희빈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취선당 안에 신당이 차려졌습니다. 인년왕후를 저주하는 굿이 벌어졌습니다. 바늘이 꽂힌 인형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가? 장희빈의 측근 나인이었습니다. 자기 편이었습니다. 왜 자기 편이 고발했을까요? 야사는 말합니다. 서인 측에서 심어둔 사람이었다고. 처음부터 덫이었다고. 장희빈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고.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장희빈에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열렸습니다. 갑술 한 구. 또 하룻밤이었습니다. 서인이 돌아왔습니다. 남인이 쫓겨났습니다. 인년왕후가 복이 됐습니다. 장희빈은 왕비에서 희빈으로 다시 후궁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인년왕후가 죽었습니다. 숙종은 그 죽음이 저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년왕후는 오랫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복위 이후에도 자리에 누운 날이 많았습니다. 저주 때문이 아니라 병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굳이 저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장희빈을 죽이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장희빈이 살아있는 한 경종을 지지하는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끝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장희빈은 마지막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순순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리를 질렀다고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방에서 나온 것은 시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왕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죽었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먹은 뒤였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아무런 전조가 없었습니다. 독살 의혹이 일었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것은 이복 동생 연인구 훗날의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그 의혹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재위 내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사도세자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리고 손자뻘 되는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드라마는 장희빈을 악녀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중인으로 태어난 여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넘었습니다. 왕의 사랑이 그녀를 만들었고 왕의 정치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처음부터 그 남자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끝까지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만 야사는 사람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